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구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초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이 코로나에 얽힌 여러가지 미스터리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불분명한 그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상당히 지금 이제 1년 반이 거의 다 돼 갔는데 이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설이 많습니다. 학설과 또 가설이 있었다가 그것이 또 바뀌고 또 설명이 또 이론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우한 바이러스냐 코로나19 바이러스냐 이제 이렇게 명칭에 대해서 지금 이론이 많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당연히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렀죠. 그렇게 우한에서 생긴 것을 우한 바이러스로 보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그래서 이 당연한 사실을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뒤에는 무엇을 숨기기 위한 것이냐 하면 바로 지금 이 우한 바이러스가 기원이 어디서 생겼느냐. 바로 우한 박쥐에서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는 학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한 거기에 바이러스 연구실이 있는데 그 생화학 연구실에서 바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생긴 바이러스다. 이런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발생설과 인위 합성설 이렇게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지금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개 이것이 우한에서 이것이 우한 실험실에서 나왔다고 믿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우한 바이러스로 그렇게 부르기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히 원래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연히 돌연변이로 인해서 박쥐에서 생긴 것이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코로나19라고 보통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논문을 보니까 지금 이제 1년 반이 지나면서 그동안 갑론을박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그렇게 통일을 하는 듯이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또 예상치 않은 그런 이론이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거기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은 그 염기 단백질의 그 염기 서열에 보니까 인위적으로 합성된 그런 유기 합성물이 거기에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우연히 그냥 박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우연히 생겼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보니까 이 유기화물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지 저절로 생긴 그런 염기 서열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자연 발생에는 그런 지문이 발견되었다. 보통 지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처가 생겨서 손가락이 따랐더라도 다시 또 지문이 생겨나듯이 이 지문이 없앨 수 없는 그런 증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이 전파력을 높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파력을 높이는 연구를 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우한 연구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면 더 전파력을 더 높이는가 이런 데에 대한 연구가 발견됐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주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자연 발생인지 인위적인 합성인지 물론 중공은 지금 인위적인 합성이 아니고 자연 발생이다 이렇게 그렇게 발뺌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공은 오히려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또 완전히 뒤집어 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바이러스 이름을 그 처음 발견된 곳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동안 학교에서 아주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가령 우리가 진도에서 유명하게 나는 것이 진돗개입니다. 또 이 카와사키라는 사람이 발견한 이 병을 우리가 카와사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홍콩에서 유행했던 것을 홍콩 독감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스페인에서 유행했던 독감이 세계에 다 퍼졌지만은 5천만 명이나 죽었지만은 그 이름은 스페인 독감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우한 독감을, 우한 바이러스를, 우한 코로나를 우리가 우한이라고 부르지 말자 하는데 여기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중국이 자기들을 은폐하려고, 자기들의 업무를 은폐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거죠. 자, 코로나가 정말 이 인류의 거의 참 유일한 이런 재앙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코로나가 사실은 2002년도에도 생겼습니다. 거의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이 사르스-1이라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처음으로 2002년도에 그때도 중국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홍콩으로, 싱가포르로 이렇게 세계로 퍼졌는데요. 이 사르스-1도 바로 이 지금 코로나 같이 무서운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보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포가 온 세계에 다 퍼졌는데 그때 처음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이것은 보통 이 전염이 너무 위험하니까 보통 병실에서 치료하면 안 되고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한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프레셔로 병실에 있는 공기를 다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병실에 있는 공기 자체가 다 모두 오염되어서 위험하니까 음압병동을 운영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사르스-1부터입니다. 2002년도. 그러다가 메르스라고 보통 부르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그것이 바로 2012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생겼는데 그걸 영어로는 MERS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메르스라고 그렇게 발음하지만은 그러다가 2015년도에 한국에서 이것이 아주 정말 재앙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사르스-2가 지금 나온 것인데 이것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이것이 바로 2019년도 말 우한에서 처음 생겼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다가 지금은 사르스-2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확진자가 3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60만 명이 지났어요. 세계는 지금 1억 7천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생겼고 사망이 350만 명이 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한 바이러스가 얼마나 생존하는가? 보통 공기 중에는 3시간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구리에서는 4시간 정도 생존한다고 합니다. 종이나 박스 같은 데는 하루 정도 생존하고요. 플라스틱에서는 2일 내지 3일. 그러면 사람 안에서는 얼마나 생존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아무 증세도 없이 바이러스가 지나갑니다. 이 무증상을 일으키는 수도 있고 한 2, 3일 정도 감기 증세를 일으키고 또 어떤 것은 한 2주 내에 승부가 보통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잠복기를 보통 2주로 기도도 2주로 잡는데요. 그때 사람이 치면 사망하는 것이고 사람이 이기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급성 중환자 같으면 3주 내지 6주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승부를 하다가 결국은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 요즘은 다시 또 이 코로나라는 것은 이는 급성 질환인데, 급성호흡기 질환인데 지금 만성 코로나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long hauler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보통 기간이 한 2주 내지 몇 달 동안 이렇게 가는데요. 코로나 감염자 중에 한 10% 내지 20% 정도가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성 증세를 보인다는 거죠. 만성 증세가 어떤 것이냐 하면 보통 기침을 몇 달 동안 아주 심하지도 않고 그냥 장기침을 계속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 몇 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명을 잃지는 않고 몇 달 가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슴이 갑갑한 것이 몇 달씩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육통이 몇 달씩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곤하다는 것이 지금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사가 지금 석 달씩, 6달씩 가는 사람도 있어요. 두통이 오래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집중력이 부족하고 두뇌가 안개가 낀 같이 그렇게 브레인 포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개가 낀 같이 그렇게 느낀답니다. 어떤 사람은 관절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맥박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발진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탈모가 생깁니다. 기억상실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정신 집중이 안 되고 아주 기억이 없어지고 근심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증세가 아주 급성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오는데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 코로나라는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지금 아직도 이 RNA 백신이 처음 나왔어요. 이 백신이 혈전증을 일으키고 뇌졸중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혈전증 때문에 이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얀센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더 많은데요. 백신 사망률과 또 백신 이 코로나 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은 이 백신이라는 것이 전염을 방지하고 중환자를 방지하는 일인데 왜 마스크를 쓰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차차 앞으로 이 백신에 대해서 더 신뢰감이 우리가 생기게 되면 차차 아마 벗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하고 이 독감하고 어느 것이 더 무서운지 보면 독감 주사는 거부하는데 코로나는 주사는 서로 먼저 맞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백신을 또 안 맞으려고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사람 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2009년도에는 돼지 독감이 그때 사망률이 약 치사율이 0.5%였습니다. 보통 독감은 0.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치사율은 지금 2%가 넘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80세 이상이면 37%라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1918년도 스페인 독감으로는 약 5천만 명이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이 백신에 대해서도 아직도 미확인된 것이 많습니다. 미확인된 진실이 많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이 코로나의 현재의 병과 이 백신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 그 구리로 만든 거울 아주 희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대면하듯이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코로나를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